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해운 PBR 0.3배, 싸다, 역대급 저평가다. 이런 뉴스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 영상 끄고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그런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호구 잡히기 딱 좋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유 없는 무덤 없고 이유 없는 저평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야 이거 청산가치반도 안 돼, 당장 사야 돼 하면서 침 튀길 때 여의도 선수들이 뒤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싼 게 비지떡이다. 싸구려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딱 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굳이 이 종목을 들고 나온 이유는 그 싸구려라는 편견 뒤에 숨겨진 진짜 돈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부가 밸류업하래, 주주 환원하래 이런 앵무새 같은 소리 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숫자로 증명되는 상위 1%만 보고 있는 구조적 머니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저평가라는 단어의 뜻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신 것부터 박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을 검색하면 뭐가 나옵니까? 해운주죠. 그러니까 대부분 HMM이나 페노션 같은 회사를 떠올립니다. 발티고님 지수, BDI가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 내리면 박살난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BDI 바닥인데 이걸 왜 사냐 미쳤냐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아마추어 같은 생각입니다. 대한해운의 비즈니스 모델을 뜯어보면 이건 해운사가 아닙니다. 금융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변동금리부 채권에 가깝습니다. 왜냐고요? 대한해운 매출의 70% 이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이나 초우량 기업들과 맺은 장기 전용선 계약에서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계약 구조가 진짜 깡패입니다. 보통 해운사는 기름값 오르고 금리 오르면 이익이 박살나죠. 그런데 대한해운의 전용선 계약은 호스트패스 수로, 즉 비용 전가 방식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화주인 가스공사가 냅니다. 금리가 올라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그것도 화주가 냅니다. 대한해운은 딱 정해진 운용 마진, 즉 스프레드 만박, 따박 챙겨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기가 좋든 나쁘든 기름값이 폭등하든 말든 회사는 확정된 이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사실상 국가기관이 보증하는 채권이나 다름없죠. 근데 시장은 이걸 경기 민감주라고 오해해서 BDI 떨어지니까 같이 던지고 해운업 안 좋으니까 같이 팔아버려서 주가를 PBR 0.3배까지 후려쳐 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거대한 가격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오해, 시장의 무지를 역이용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그놈의 리스크, SM그룹 리스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회장님이 회사 돈 빼서 딴 데 쓰는 거 아니냐, 유상증자 때리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게 리스크인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현재 주가가 청산가치의 30%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이냐면 지금 당장 대한해운 간판 내리고 배 다 뜯어서 고철로 팔고 빚 다 갚고 직원들 퇴직금 다 주고 회사 문 닫아도 지금 주주들한테 현재 주가의 3배를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이걸 청산가치라고 하죠. 지금 주가는 회사가 망할까 봐 겁나서 던지는 가격이 아니라 이미 회사가 망해서 고철값만 받아도 이득인 구간, 즉 지구 내해까지 뚫고 들어간 지하 100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악재가 터져봐야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이미 시장은 대한해운을 정상적인 기업 취급을 안 하고 있어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이미 70% 세일 딱지를 붙여놨다는 겁니다. 리스크는 불확실할 때가 무서운 거지 이미 가격에 다 얻어맞아서 확정된 리스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그냥 상수일 뿐이죠. 반대로 그 리스크가 아주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해결되는 기미가 보인다? 주가는 짓눌려 있던 만큼 용수철처럼 폭발합니다. 우리는 그 비대칭성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기업 가치를 볼 때 NAV, 순자산가치라는 걸 봅니다. 대한해운이 보유한 LNG 선박들 이거 지금 조선소에 가서 새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3년 줄 서야 합니다. 선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런데 대한해운 장부에는 이 배들이 감가상각되어서 똥값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 가치 마크투마켓으로 환산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해운 주식을 산다는 건 바다 위에 떠 있는 수조 원짜리 LNG 선단, 벌크 선단을 자전거 값에 인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좋은 투자가 뭡니까? 대체 불가능한 실물 자산을 헐값에 사는 겁니다. 경영진이 아무리 밉상이어도 이 자산의 가치 자체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안전마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언제 오르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지금 판이 깔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뭐다 하면서 저평가 기업들 쪼고 있죠.
SM그룹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룹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 때문에 현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계열사끼리 돈 빌려주고 난리를 쳤겠지만 지금은 금감원 눈 무서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회장님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대한해운곡간에 쌓인 현금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네,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을 주면 여러분 같은 소액주주가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 대주주 본인이 살기 위해서 배당을 줘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한 이익의 일치 구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배당이라는 수도꼭지가 아주 조금이라도 열리는 순간 시장은 이 회사를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정상적인 유틸리티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PBR 0.3배에서 0.5배 가는 거, 회사가 2배 성장해야 가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주주랑 이익을 나누네? 라는 신뢰 하나만 생겨도 주가는 그냥 2배 튀어오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대한해운 투자는 불편한 투자입니다. 뉴스 보면 욕 나오고 게시판 가면 주주들이 회장 욕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싼 겁니다. 남들이 욕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흠집 좀 났다고 멀쩡한 벤츠를 자전거 값에 파니까 이 가격인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가격을 믿으십시오. 하방은 이미 고철값 수준으로 막혀 있고 상방은 밸류업과 정상화로 뻥 뚫려 있습니다.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뒷면이 나오면 100원 잃고 앞면이 나오면 10,000원 버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참여 안 하실 겁니까? 오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루해서? 그건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프로는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오직 기대감만 봅니다. 지금은 공포를 살 때가 아니라 시장의 무지를 역이용할 때입니다. 남들이 뉴스 보고 욕할 때 조용히 자산을 모아가십시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절대 몰빵은 하지 마세요. 제 얘기 듣고 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촉이 오시죠? 와 이거다. 이거 무조건 된다. 내 인생 역전은 여기서 나온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전 재산 다 때려 박는 순간 여러분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주식은 여러분이 샀다고 바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 재산을 태우고 없는 돈까지 끌어다 박는 그 순간부터 이 주식은 기가 막히게 멈춰설 겁니다. 남들 다 오르는데 내 것만 안 움직이는 그 지루한 시간 동안 여러분은 피눈물을 흘리며 반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미쳤었구나. 아, 주식은 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거였구나. 그 외마디 탄식이 나올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여유 자금으로 묻어두고 잊어버릴 수 있을 때만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자, 앞에서는 대한해운이 왜 싼지 그리고 왜 망할 수 없는 구조인지 아주 기본적인 뼈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선수들만 아는 디테일, 그러니까 이 주식을 샀을 때 여러분이 겪게 될 멘탈 싸움과 구체적인 엑시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10분 동안 아주 깊게 파고들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돈 되는 이야기니까 딴짓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영상 보고 대한해운 사시죠? 사자마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주가가 안 움직일 거거든요. 하루의 거래량 보면 숨이 턱턱 막힐 겁니다. 호가창이 멈춰 있어요. 지루해서 미칠 것 같은 그 기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치러야 할 수업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런 재미없는 주식을 붙들고 늘어지느냐? 바로 그 지루함 속에 진짜 수익의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대체 원가, 영어로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해운업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대한해운이 가지고 있는 배랑 똑같은 배를 조선소에 가서 새로 만든다면 얼마가 들까? 이걸 계산해 보는 겁니다. 지난 2023년, 2024년 기억나시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 폭등하고 인건비 오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배 만드는 철판 가격, 엔진 가격 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LNG선 한 척 발주하려면 3천억 원이 넘게 듭니다. 예전에 2천억 원이면 만들던 게 50%나 더 비싸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대한해운 장부에는 이 배들이 얼마로 잡혀 있을까요? 감가상각 다 끝나서 헐값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경쟁사들이나 신규 진입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도 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냅니다. 금리는 또 어떻습니까? 고금리 시대에 누가 3천억씩 빚내서 배를 만듭니까? 못 만듭니다. 즉 대한해운이 가지고 있는 낡은 선대 자체가 진입장벽, 경제적 해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남들은 비싸서 못 사는 배를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것도 아주 싼 가격에. 이게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산주를 사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어도 회사가 보유한 실물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 괴리, 이 갭이 메워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SM그룹 리스크 이야기했죠? 이걸 좀 더 입체적으로 봅시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SM그룹 하면 혀를 찹니다. 문어발 확장이다, 승계 작업이다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도덕 선생님이 아닙니다. 투자자입니다. 대주주가 욕망이 강하다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SM그룹 건설 계열사들 상황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PF 문제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룹 전체적으로 현금이 마릅니다. 그럼 우호연 회장님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캐시카우가 어딥니까? 바로 대한해운과 SM상선 같은 해운사들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돈 꺼냈으면 감옥 가니까 이제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를 쪼개든 합치든 아니면 배당을 왕창 때리든 해서 어떻게든 현금을 위로 올려야 합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하나 그려봅시다. 만약에 SM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시도한다거나 후계 구도를 정리해야 한다면요. 대한해운의 주가를 일부러 누를 수도 있고 반대로 확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PBR 0.3배, 더 누를 데가 없는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하나, 주가를 부양해서 담보 가치를 높이거나 배당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주주가 자기 살려고 주가를 올려야 하는 상황 혹은 배당을 줘야 하는 상황, 우리는 그 흐름에 무임승차하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인센티브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대주주의 탐욕이 우리의 수익이 되는 구간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팔아야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제발 10% 20% 올랐다고 홀라당 팔아먹지 마십시오. 그건 이 주식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한해운 같은 딥밸류 주식은요. 시장의 색깔이 바뀔 때 파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죠?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쏟아지는 날이 올 겁니다. 제목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미리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대한해운, 숨겨진 저평가 가치주, 재무구조 개선 완료, 주주 환원 기대감. 이런 뻔한 제목의 리포트가 3개 이상 나오는 날, 그리고 경제방송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해운주 봐야 한다고 떠드는 날, 그때가 바로 고점입니다. 그때 주가는 아마 PBR 0.6배에서 0.7배 사이까지 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가격의 2배죠. 사람들은 그때 가서야 이거 진짜 좋은가 봐 하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때 그들에게 물량을 아주 친절하게 천천히 조금씩 넘겨주고 나오면 됩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 머니가 하는 일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줍고 남들이 환호할 때 던지는 것.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죠. 자,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식 사놓고 매일 호가창 보면 병 납니다. 거래량도 없고 움직임도 없으니까요. 그냥 매일 하루에 한 주씩 사고 한 달에 딱 한 번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딱 2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늘었나 줄었나. 줄었으면 오케이. 둘째, 배당 결정 공시가 떴나 안 떴나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뉴스, BDI 지수 다 소음입니다. 신경 끄셔도 됩니다. 특히 BDI 지수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해운은 전용선 비중이 높아서 BDI가 반토막 나도 이익은 크게 안 줄어듭니다. 오히려 BDI 떨어져서 주가 빠지면 그때가 추가 매수 기회입니다. 자, 시장이 오해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시장의 오해를 사고 시장의 편견을 사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한해운 지루합니다. 답답합니다. 오너 리스크 찝찝합니다. 그래서 쌉니다. 그래서 돈이 됩니다. 깔끔하고 멋지고 성장성 넘치는 주식은 이미 비쌉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쓰레기통을 뒤져서 다이아몬드를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더럽다고 피하는 그 쓰레기통 속에 고철값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는 이 보석이 숨어 있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겠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가격이 깡패다. PBR 0.3배라는 숫자가 주는 안전마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대주주가 현금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결핍을 믿으십시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엉덩이 무겁게 버티는 자가 결국엔 승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1년 뒤에 다시 꺼내보십시오. 그때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분석이 뻔한 뉴스 쪼가리 읽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저 좋으라고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냉정해서 여러분이 관심 없다고 판단하면 다신 제 영상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이 살벌한 2026년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그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유튜브라는
공개된 공간에서는 차마 다 풀지 못하는 적나라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멤버십 채널에서는 제가 현재 유심히 보고 있는 구체적인 관심 섹터나 실제 기관들이 움직이는 수급 현황을 가감 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지만 그 가치는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꾸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겁니다. 진짜 선수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잡고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합니다.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실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